늦은 오후 진숙 씨가 은밀한 시선으로 어딘가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나올 때가 됐는데. 더워 죽겠네. 바로 그때 뭔가를 보고 황급히 몸을 숨기는 진숙 씨. 드디어 기다리던 사람이 모습을 드러낸 모양이군요. 남자의 자동차가 출발하자마자 진숙 씨가 곧바로 뒤를 쫓기 시작합니다. 어서오세요. 아저씨, 저 차 좀 따라가 주세요. 빨리. 네. 놓치면 절대로 안 돼요. 잠시 후 남자는 시내의 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곧이어 도착한 진숙 씨의 택시. 아줌마, 다 왔어요. 안 내리세요? 아저씨 잠깐만. 미터 요금보다 10,000원 더 드릴게. 조금만 기다리셔요. 어? 더워서 그래. 아유, 저도 밥 먹고 들어가 봐야 된다고요. 알았어. 2만 원 더 드릴게요. 어? 그리고 잠깐만. 택시 기사에게 웃돈을 주며 기다려달라고 하더니 미리 준비해온 김밥까지 나눠주는 진숙 씨. 아이고, 오늘 아주 작정을 한 모양이군요. 그런데 진숙 씨 표정이 어딘가 불편해 보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에? 아줌마, 배 아파요? 괜찮아. 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땀이 줄줄 나는데. 화장실 다녀와요. 기다려줄 테니까. 급하게 먹더니 결국 탈이 난 모양이군요. 그런데 그때 왔어. 얼른 따라가 주세요. 아, 괜찮겠어요? 화장실은? 아우 시끄럽고 빨리 따라가 주시라고요. 예, 아유. 허허, 진숙 씨도 참, 대체 그녀는 누굴 미행하고 있는 걸까요? 얼마 후 집에 도착한 남자가 안으로 들어서려는 순간, 허허, 진숙 씨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다니 막무가내가 따로 없습니다. 엄마? 내가 어떻게든 니네 집 알아낸다고 했지? 응? 네? 그럼 두 사람 모자지간이었습니까? 엄마 나 미행한 거야? 아, 저 왜 이래? 그러게 왜 안 알려줘? 아니 아들 집 알아내려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냐? 알았어. 알았고, 일단 오늘 먼저 가세요. 가시고 엄마 오고 싶을 때 언제든지 와. 오케이? 진짜지? 보아하니 영수 씨가 어머니에게 사는 집을 숨겨왔던 모양인데요. 대체 영수 씨는 왜 가족들에게조차 집을 알려주지 않은 걸까요? 며칠 후 양손 가득 음식을 싸들고 아들의 집을 다시 찾은 진숙 씨. 영수야. 그런데 누구세요? 여기는 우리 아들 집인데. 우리 영수 여자친구구나. 네? 아닌데요. 저 어제 여기 사는 사람인데요. 이사를 왔다고요? 어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수 씨가 그새 이사를 간 모양입니다. 엄마. 야 이 자식아. 그 사람 본 자꾸 이사를 해? 엄마 미안해. 엄마가 우리 집 알아내서 어쩔 수가 없었어. 근데 나 지금 바쁘거든? 이따 전화할게, 엄마. 야! 엄마에게 집을 들키자 이사를 가버린 아들. 대체 영수 씨는 왜 이렇게까지 하며 사는 집을 숨기려 하는 걸까요? 그 속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이 공개됩니다. 야, 진짜 못생겼어. 대학 동기 네 사람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유, 그래도 우리 영수가 이렇게 사장이 될 줄은 누가 알았겠냐? 그러니까. 맞아. 야, 오늘 기분 좋게 한잔하자. 그래. 친구들과는 달리 음료수만 마시는 영수 씨. 좋아. 야, 오늘 다 같이 기분도 좋으니까 우리 2차 가자, 2차. 야, 당연하지. 영수, 너네 집 가자. 우리 집? 그래, 네 얼마 전에 이사했다, 이거. 우리 집들이 안 했잖아. 가자. 맞아. 너 우리 한 번도
번도 초대한 적 없잖아. 오늘 한번 가보자. 야 가자. 야 집중해 빨리. 그런데 그때 번째인 거 없지? 여보세요? 뭐? 알았어. 야 얘들아, 나 진짜 미안한데 엄마가 지금 병원에 입원하셨대. 나 오늘 먼저 갈게. 진짜 미안해 얘들아. 뭐? 정말? 진짜 미안해. 야 오늘 계산 내가 할 테니까 다음에 보자. 진짜 미안해. 저런 영수 씨 어머니가 편찮으신 모양입니다. 친구 어머니의 갑작스런 입원 소식에 술자리 분위기가 가라앉고 말았는데요. 갈게. 미안해. 갈게. 핸드폰. 마음이 급했는지 영수 씨가 휴대전화를 두고 갔습니다. 지영 씨가 황급히 따라가 보지만은 한 발 늦었습니다. 어떡하지? 그런데 잠시 후 영수 씨가 향한 곳은 병원이 아니라 집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영수. 지영 씨가 택시를 타고 영수 씨를 뒤쫓아왔습니다. 야 네가 어떻게 우리 집 어떻게 왔어? 너 핸드폰 들고 왔길래 갖다 쓰려고 따라왔지. 근데 병원 가기로 한 거 아니었어? 여긴 어디야? 너네 집이야? 야, 너 나 지금 미행한 거야? 내일 주면 되잖아. 야, 됐고. 나 지금 집에 갔다가 병원 가야 되니까 빨리 가. 아, 빨리 가 좀. 아니 무슨 핸드폰 갖다 줬더니 왜 화를 내고 난리야? 그래 간다 가. 영수 씨 휴대전화를 챙겨온 친구에게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걸까요? 그거 참 요사합니다. 아, 엄마 나왔어. 어라? 영수 씨 어머니 진숙 씨 아닌가요? 병원에 입원했다더니 어떻게 된 일이에요? 나 시원한 물 한 잔만 갖다 줘. 내가 왜 네 부탁을 들어줘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말씀은 가만히 있다 가. 알았어. 내가 갔다 먹을게. 아유. 가만히 있다가 가라니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에휴. 잠시 후 야밤에 운동이라도 하려는 건지 영수 씨가 옷을 갈아입고 나오더니 갑자기 창밖을 살핍니다. 대체 왜 이런 걸까요? 엄마 나 갈게. 야, 내일은 그냥 너네 집으로 가. 나도 잠 좀 편하게 좀 자자. 어? 내일 봐 엄마. 엄마한테 집도 안 가르쳐주는 천하의 불효자식. 무슨 냠 치력이냐? 사랑해. 어랍쇼. 그럼 영수 씨의 집이 따로 있단 말인가요? 집에서 나온 영수 씨는 차를 두고 자전거에 올라탔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영수 씨는 대체 어딜 가려는 걸까요? 한참을 달려 영수 씨가 도착한 곳은 한 아파트였습니다. 아유, 이 시간에도 자전거 타고 퇴근하시는 거예요? 매일 대단하시네. 그냥 뭐 퇴근길에 그냥 운동 겸 하는 거죠 뭐 근데. 아 맞다. 그리고 혹시 오늘 저희 집 찾아온 사람 없었죠? 없었어요. 내가 여기서 10년 넘게 일하는데 선생님 덕처럼 조용한 집은 처음 봤다니까. 아하, 이제 보니 영수 씨 자신의 집을 숨기기 위해 어머니 집에 들렀다 온 거였군요. 는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집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창 친구들 역시 어디에 사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요. 이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집을 숨긴 이유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며칠 후 왔어? 웬일이냐? 시간 연락을 다 하고. 영수야, 나 오늘 회사에서 잘렸어. 뭐? 갑자기? 몰라. 비상경영이라나 뭐라나. 나 이제 어떡해? 월세도 밀려서 운전할 판인데. 지영 씨의 실직 소식에 영수 씨의 마음도 무겁습니다. 그런데 저기 영수야. 그래서 말인데 나 너네 회사에서 좀 일하면 안 될까? 우리 회사? 친구 좋다는 게 뭐야? 네가 사장이니까 눈치 볼 사람도 없잖아. 야 지영아, 그 아무리 그래 그리고 우리 회사 보통 힘든 일이 아니야. 넌 못해. 나
나 진짜 잘할 수 있어. 나 열심히 할게. 영수야, 제발 일하게 해주라. 나 이렇게 무릎 꿇게 할게. 제발. 친구의 간곡한 부탁을 외면할 수 없었던 영수 씨는 결국 지영 씨를 채용하기로 하는데요. 네, 고객님.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지영 씨는 영수 씨의 회사 일에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어쩐 일인지 지영 씨가 보이질 않습니다. 10시간 넘었는데? 그때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는데요. 갑자기 일을 그만두겠다는 지영 씨. 뭐야 갑자기? 솔직히 나왔다 해가지고. 그 시각 지영 씨는 대학 동기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세 사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진짜 영수 집 갈까? 아 당연히 가야지. 근데 우리 영수 집 어딘지 모른다 아이가? 걱정마. 내가 알아. 깜짝 놀라겠지, 우리 영수? 혹시 세 사람이 영수 씨를 위해 무슨 깜짝 이벤트라도 준비한 걸까요? 그날 밤 진숙 씨 집으로 향한 세 사람. 불이 켜져 있네? 뭐지? 야, 오늘 뭐 일찍 들어왔는갑지? 야, 근데 영수 혼자 사는 거 맞나? 맞아. 영수 분명히 혼자 산다 그랬어. 그럼 가자. 다들 처음부터 너무 티내면 안 돼. 알겠지? 아하, 지영 씨는 여기가 영수 씨 집인 줄 알고 찾아온 모양입니다. 무슨 일을 꾸미려는 건지 세 사람 잔뜩 긴장한 모습인데요. 예상치 못한 목소리에 깜짝 놀라 황급히 도망치는 세 사람. 야, 뭐야? 야, 이지영, 여기 맞다며? 이상하다. 분명 여기 맞았는데?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다가오는 자동차 한 대. 바로 영수 씨였는데. 저 영수 아니야? 영수다. 엄마. 왜 나와 있어? 야, 쟤 뭔데? 엄마랑 같이 살면서 우리한테 거짓말 한 기가. 야, 다른 사람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우리 어떡해? 잠깐. 생각 좀 해보자. 다른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니. 이들은 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야, 영수. 갈게 엄마. 영수야, 왜? 이거 반찬. 괜찮다니까. 집에 가져가 빨리. 뭐야, 집이 따로 있었어? 영수 씨 친구들에게 딱 걸리고 말았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자신의 집으로 향하는 영수 씨를 세 사람이 몰래 뒤쫓기 시작합니다. 대체 이들은 왜 이렇게 집요하게 영수 씨의 집을 알아내려는 걸까요? 며칠 후 외출해서 돌아온 영수 씨를 누군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바로 지영 씨 일행이었는데요. 영수 씨를 보자마자 서둘러 다가갑니다. 영수야. 야, 니네 어떻게? 그냥 저희 가자 임마. 어째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웬일이니? 잠시 후 영수 씨의 집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식사를 하고 있는 세 사람.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밧줄에 손발이 묶인 채 괴로워하는 영수 씨.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얘들아, 부탁이야. 풀어줘. 얘들아, 제발 부탁이야. 아, 시끄럽네. 야, 성아. 풀어달라고 애원하는 영수 씨에게 칼을 들고 다가가는 성우 씨. 대체 친구끼리 왜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빨리 금고 비밀번호 얘기해라. 자꾸 이러면 그냥 확 죽여버린다.
잘 생각해, 한영수. 죽여버리기 전에 빨리 얘기해라. 빨리. 알았어. 말할게. 금고 비밀번호는 놀랍게도 이들이 노린 건 영수 씨의 돈이었습니다. 이게 다 얼마야? 야, 내가 내겠는데. 아무리 돈이 좋다지만 절친한 친구 사이였던 이들이 왜 이런 짓을 벌인 걸까요? 잠시 후 야, 별거 없지? 엄마, 나 별거 아니었지? 술이나 한잔 하러 가자. 그래. 아파트를 빠져나가는 세 사람의 모습이 경비 아저씨의 눈에 띄었습니다. 계세요. 경비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경비 아저씨가 영수 씨 집을 찾아가 보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야? 영수 씨가 밧줄에 묶인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까 그런 거 존나 맞죠? 네, 이상하다 생각했어. 우선 경찰에 신고부터 합시다. 안 돼. 아저씨, 안 돼. 아저씨, 저 괜찮으니까 가서 보세요. 아니, 이런 걸 당했는데 경찰에 신고해야죠. 안 돼요, 아저씨. 저 진짜 괜찮으니까 경찰에 절대 신고하지 마세요. 알겠죠? 가서 일 보세요, 빨리 가서 일 보세요. 괜찮아. 그런 몹쓸 짓을 당하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니요. 대체 영수 씨는 왜 이런 걸까요? 그 시각 돈 냄새에 흠뻑 취한 세 사람. 그런데 지석 씨는 어째 걱정스러운 눈치입니다. 근데 얘들아, 영수가 혹시 경찰에 신고하진 않겠지? 야, 걱정 마라. 영수 그마 절대 신고 못한다. 지가 한 짓이 있는데 지가 지 무덤 파는 것도 아니고 설마 신고하겠어? 이상하게도 세 사람은 영수 씨가 절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할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대체 이들과 영수 씨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는 지영 씨가 영수 씨의 회사에서 일하던 그때로 돌아갑니다. 아, 네. 아, 이율이야? 연 40%야. 다른 데보다는 저렴한 건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야 지영아 많이 힘들지? 그 생각처럼 잘 되지가 않네. 근데 영수야, 이자를 이렇게 많이 받아도 되는 거야? 야 괜찮아 너는 그런 거 걱정하지 마 너는 그냥 네 할 일만 하면 돼 알겠지? 고생해 그래. 나 거래처 미팅 갔다 올게 사실 한영수는 불법 사채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이지영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한영수는 불법 이자로 벌어들인 돈을 모두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 지영아 오늘은 나 먼저 퇴근할게 고생 좀 해줘 그래. 근데 응? 혹시 지금 어디가? 나? 나 집에 가지 내일 보자 그래. 한영수가 그에게 현금을 집에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지영은 무서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날로 회사를 그만두고 친구들을 꼬드긴 이지영. 그게 진짜가? 장난 아니지? 아니, 그 많은 돈을 은행 거래도 안 하고 다 집으로 가져가더라니까? 우리한테 집을 알려주지 않은 것도 다 돈 때문이었어. 이 자식이. 내가 얼마 전에 부도날 뻔했잖아. 그때 내가 돈 좀 빌려달라 했거든. 그때 모른 척 하더니만.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말 거야? 정말 경찰한테 걸릴 일은 없겠지? 걱정 말라니까. 불법 사채업자가 설마 경찰에 신고하겠어? 동창 친구들은 이 불법 사채업을 하면서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 돈을 빼앗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 을 미행해 집을 알아낸 뒤 감금, 협박해 1억 2천여만 원의 금품을 갈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내 친구들은 에게 죽여버리겠다, 불법 사채업으로 신고하겠다며 협박을 했고 이 같은 보복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정을 한 또 다른 친구가 경찰에 제보하면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됐고 결국 일당은 강도 상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또한 역시 불법 사채업을 운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0년간의 우정은 돈 앞에서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고 네 사람은 결국 경찰서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데 야! 한영수! 네가 우리 신고해! 야 놔! 야 네가 뭔데 우리 신고하는데 먼저 배신 때린 게 누군데? 배신? 니들이 그럴 만한 사역이 있어? 너는 그렇게 떳떳해? 야 니네! 서로가 배신자라며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네 사람. 안개 속에서 모르는 사이에 옷이 젖듯 서로의 영향을 받는 게 친구라고 합니다. 좋은 친구를 두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이제라도 깨닫길 바랍니다.